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로이스의 장현석 변호사고요. 잡음이 좀 있네. 오늘은 최신 판례 강의하는 날입니다. 작년에 2회로 잡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올해는 최신 판례 강의에 조금 힘을 줘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최신 판례 강의는 이제 최신에 뭐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강의가 아니라 기존의 민법 실력을 점검하는 게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제 강의는 최신 판례 강의도 그렇고 우리가 민법의 기본 코어가 잘 형성돼 있나, 또 너무 중요한데 까먹고 있는 건 없나, 또 이제 최신 판례 공부했더니 문제 틀렸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신 판례를 너무 강조해서 생각을 하다가 기존 법리를 오해한 거죠. 뭐 비슷한 건데 결론이 다른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온 그 질권 판례는 기존 법리랑 반대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가 중요하다고 열심히 봤다가 기존 판례가 문제가 나와서 틀리면 최신 판례 공부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신 판례 강의는 항상 기본을 부여잡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에 관한 설명을 좀 어려운 설명이면 좀 아무래도 배경 이야기를 해야 최신 판례 이해도가 정확하고 또 올라갈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올해는 좀 짧은 3회 강의로 좀 진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책은 집행법이 빠져 있는데 저녁 시간에 집행법 최신 판례 프린트를 좀 드리긴 할 거예요. 드리긴 하지만 뺀 이유가 사실 집행법은 최신 판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민법 민소에 집행법이 녹아 들어간, 지금 이 교재에도 있고 여러분 민법 민소 기본서에도 있는 뭐 채권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경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민법 민소와 결합되어 있는 게, 집행법이라는 게 변호사 시험에 나오지만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집행법에서 80%는 거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나머지 20%를 채우는 건 집행법의 최신 판례가 아니라 집행법의 고유한 몇 가지 법리입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집행법 강의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렇게 최근 3년 사이에 막 세핑으로 나온 집행법 최신 판례를 모아보면 뭐 가집행선고라든지 아니면 정말 경매 절차에서 복잡하고 디테일한 내용이라든지 저는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괜히 집행법이라는 이름 하에 최신 판례를 난 공부했다라는 어떤 단순한 심리적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강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올해는 과감히 빼버렸고, 이따가 저녁에 집행법 프린트를 드리긴 하지만 최신 판례라고 모으니까 진짜 별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그냥 뭐 집행법에서 중요 판례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조금 뭐 집행법 강의를 했지만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으로 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신 판례 강의의 아주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역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오늘 민법 민소의 기본 내용이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최신 판례 강의이기 때문에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점검하는 건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최신에도 문제된 내용들이라는 거죠. 최근 2.5년 사이에도 문제된 내용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본 내용을 점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신 판례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 좀 괴로워하실 수도 있지만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본 내용을 계속 물어볼 테니까 오히려 최신 판례 오늘 몇 개를 외웠다에 초점을 두시는 것보다는 제 질문에 얼마나 답을 했는가. 물론 이제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요. 질문에 대한 답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릴만 하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점검하는데 뭐 몇 개를 맞췄다를 평가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디를 좀 봐야 되는지, 뭐 의외로 뭐 볼 게 약한 포인트가 되게 많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뭐 그거를 슬퍼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이제 10월도 안 됐고 이제 곧 10월인데 그래도 뭐 괜히 10월이라고 얘기했나요? 9월입니다. 네, 9월이에요. 인강 들을 땐 10월 좀 돼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쉬는 시간에 따로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이널이라고 하는 3회독 직전에 자신의 이제 어떤 약점들을 좀 사실 알고 집에 가서 오늘 뭐 밤에 끝났는데 어떻게 복습해? 복습은 안 하더라도 뭐 체크라도 해놓으셔도 파이널 할 때 이 최판 교재로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내용을 점검하는데 중심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최신 판례는 기존 내용의 반영이고 변형이고 또 어떤 보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 이야기가 시작됐는지가 이게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었던 말씀이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최신 판례만의 정말 새로운
고위험 법리도 있습니다. 근데 걔가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일도 기록 실전이 있는데 거기도 최신 판례를 제가 2024년에 나온 판례를 막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아 내가 이 생소하게 새로 나온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맞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강조했지만 최신의 새로 나온 내용도 여러분이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수업의 과정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4시간, 저녁에 3시간 해서 뭐 9시간을 잡아놨는데 쉬는 시간 빼면 9시간이 조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긴 강의는 아니에요. 3회 치고는. 자,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 둘, 셋, 그 오후 강의까지 해서 민법 제3법이 100% 끝나고요. 가족법도 조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후에서 저녁 강의로 갈 때 이제 가족법을 얼마나 보느냐라는 문제, 가족법까지 좀 끝낼 수 있느냐, 그 정도에 걸릴 것 같고 저녁에는 이제 가족법과 민사소송법, 그러니까 주로 저녁에 민사소송법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법도 저녁에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최신 판례는 최신 판례를 공부하는 수험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최신 판례를 응용해 볼 시간과 기회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전 늘 말씀드리지만은 진모 시간에도 말했죠. 이렇게 진모로 내지 않은 문제들도 모든 걸 다 실전처럼 풀 수는 없고 출제에 대한 상상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최신 판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상상이죠. 여러분이 처음 보는 그 판례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어떻게 출제될 건지를 예상을 해보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최신 판례 강의에서 예상해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례 기록에 그대로 최신 판례 응용한 그대로 너무 똑같이 나온 적도 있고요. 뭐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올해 파이널 강의는 최신 판례를 당연히 다룰 텐데요. 올해 최신 판례 강의를 조금 길게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이 항상 많아졌고 보강을 이제 할 수 없는 그 파이널 강의 때는 좀 보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신 판례라고 해서 약간은 작년까지는 최신 판례 강의를 안 들은 사람도 있겠구나. 그래서 파이널 강의에서 처음 최판을 보는 친구들도 있겠구나 해서 조금 또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기존 판례와 유사한 정도의 속도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나름의 변화고요. 파이널 강의 때. 그 얘기는 최판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사실 제 강의는 24년 2월, 3월 판례까지는 3월 판례 전체는 아니었는데 1회독, 2회독 때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성실하게 들어온 친구들은 파이널 때 지겨워요, 최판이.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더군다나 지금 최판까지 들으신다면은 파이널 때는 막 최판에 대한 강조는 하겠지만 자세한 설명은 좀 예년보다는 생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로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계속 늘어나는데 강의 시수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미리 그 말은 이 강의를 안 듣는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듣는 사람들한테 하면은 그냥 열심히 들으라는 말밖에 안 돼서 이렇게 파이널만 믿고 가자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최판이 조금 약화될 수는 있다. 뭐 그래도 뭐 열심히 들으면 다 나오지만 응용이나 이런 얘기를 좀 안 할 것 같아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건지 하는 거는 이번 강의에 다 담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이 교재는 뭐 아시다시피 그 여러분이 앞에 번호 앞에 이렇게 V 표시가 있는 거는 현재 2024년판 로민정과 로민정 더 베이직에 없는 판례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24년 4월, 5월, 6월에 나오는 3개월치 판례는 V표가 당연히 있을 건데요. 3월이나 2월에 나온 판례가 조금 있고 뭐 심지어는 2023년 판례인데 제가 올해 최판을 최대한 총정리를 하면서 23년 판례인데 이건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V표인데 막 별이 2개 있고 이런 것도 한 2개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서에 제가 좀 생각이 바뀐 거죠. 요거는 이걸 뭐 어떻게 내겠냐 했다가 뭐 기록 출제 가능성이 좀 보여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각성을 해가지고 이거 갑자기 중요할 것 같아요 하면은 신기하게 다음에 나와서 이게 좀 저는 막 아슬아슬했게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심경의 변화나 판단의 변화가 있는 부분들도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강의 제목이 1.5개년 최신 판례죠. 교재는 2.5개년이지만 원칙적으로 23년과 24년 판례를 진행하는데요. 22년 판례 중에서도 좀 아주 중요한 것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뭐 22년이 아니라 80년대 나온 판례도 최신 판례와 연동되면 질문을 통해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3페이지 채권 총론부터 책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 이행지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기한에 정하는 채무죠. 그래서
확정된 지연 손해금을 이행 청구하면은 채무자가 제 책임을 진다. 자, 이 판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연